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입니다. 정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20일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달 말쯤이면 변론이 최종적으로 다 끝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등판을 시사하는 그런 SNS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시대교체 키워드로 등판하는 한동훈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지금 시점에서 다시 등판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 등등 짚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이 하나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직접 그 증인들한테 신문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악 시도,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정치인 체포 지시, 이게 세 번째. 결국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집중적으로 증인들한테 물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가르는 핵심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 그리고 그것의 중대성 여부,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재판관들이 따져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정계복귀를 시사하면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이러면서 아직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라,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계산된 지금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어제가 딱 한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정확하게 2달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 시점도 그렇고, 책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 책 어떤 책일까, 무슨 내용일까, 막 이런 이제 대중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딱 거기다 언급을 한 거죠. 그리고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또 등판 시점이 언제일까? 언제 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의 어떤 흐름을 조금씩 이렇게 끌어올리려는 그러한 첫 번째 시도가 어제 한 전 대표의 SNS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원래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는 했었지만, 그 시점이 이제 탄핵 심판의 헌재에서의 결론이 내려지고 난 뒤에 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예상이었죠. 이게 좀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메시지를 어제 냈고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는 얘기는 좀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변론이 끝나고 나서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보통 이제 변론이 끝나고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한 2주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한 전 대표의 정치권 돌아오는 것이 현실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친다면 3월 초 정도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고가 내려진 뒤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바로 이제 만약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정치권의 흐름 자체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 시점에서 뭐 한 전 대표가 뭐 이런저런 돌아오겠다 메시지를 내도 그 주목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미 이제 흐름 자체가 확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아마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변론은 끝나고 선고는 내려지기 전에 요 시점을 택해서 돌아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이 낸 책을 통해서 이게 말로가 아니라 뭔가 좀 이 화제에 있는 내용들을 그 책에 담음으로써 폭발력 있는 내용을 담아서 각 미디어에서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또 회자되면서 한 전 대표가 이슈의 중심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한 전 대표 설 연휴 전후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그 조갑재 대표, 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등등을 이렇게 계속 만났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일정하게 이제 조금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는구나, 약간 이런 흐름을 줬었거든요. 어제 메시지로 이게 조금 더 이제 분명해진 거죠. 이렇게 한 단계 밟아가는, 상당히 내부 캠프에서 좀 전략적인 고려를 통해서 이슈의 흐름을 잡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전 대표가 내겠다라고 한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일단 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 해제를 주도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긴박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리얼하게 담는 거. 그때부터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그게 한 2주 정도, 10일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아마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이런 거, 그리고 본인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 그 배경에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 좀 당길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이제 또 주목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와 관련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비화들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과거에 검찰에서 근무할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관계도 있지만 그 구체적인 아마 그렇게까지 다 담기는 쉽지 않을 거고, 자신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뭐 탄핵 전후만 봐도, 계엄 전후만 봐도 지난해 10월 21일 날도 그때 한 80분 만났었죠. 하지만 뭐 특별한 정치적인 어떤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때가 있었고, 또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12월 6일 날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윤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특히 계엄 이후에 12월 6일 날 있었던 두 사람의 만남에서의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윤 대통령과 관련된 이 탄핵 심판에서도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그 탄핵, 그 계엄 탄핵 요걸 중심으로 한 책 내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화제를 모을 만한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할 만한 그런 책의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전 대표 측에서는 일단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강성보수층 중심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탄핵에 반대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막 시위도 하고 재판관들 비판도 하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 과연 비상계엄이 옳았냐, 이 얘기를 한 전 대표가 직설적으로 던지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책의 키워드를 시대 교체로 가져가겠다. 기존의 정치를 헌정치로 규정하고 새로운 정치로 펼쳐나가는, 본인이 이제 그걸 열어나가겠다, 그런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밝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친윤석열 대통령 그룹, 친윤계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시각으로 일단 뭐 보고 있죠. 윤상현 의원의 얘기가 대표적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탄핵 구속당하고 당이 분열되고 보수가 몰락할 계기를 만든 게 장본인이 누구겠냐. 지금은 한 전 대표가 기지개를 켤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전 대표가 보수가 몰락할 계기를 당신이 주지 않았냐라고 이제 윤상현 의원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당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당이 통합되고 보수가 일어날 때인데 지금 왔다가는 오히려 우리들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탄핵 심판 결론이 완전히 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지금은 들어올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한 전 대표의 복귀를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뭐 한 전 대표를 둘러싼 정치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뭐 패배의 책임론 이런 것도 일기는 했지만 그래도 당원들 사이에서 한동훈 대표가 고생했다. 그래도 한동훈 대표였으니까 뭐 요 정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여론이 좀 일어나면서 그해 7월 23일 날 전당대회 때 62.8% 득표에서 당대표 선출됐거든요. 굉장히 높은 득표를 해서 당대표 선출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괜찮았죠. 근데 지금은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이 배신자 프레임, 아까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대로 보수가 몰락할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뭐 이랬듯이 마찬가지로 약간 이 강성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 또 검사 출신이냐? 한동훈 전 대표도 뭐 이러저러한 다르긴 하지만 내내 같은 검사 출신 아니냐, 이 프레임도 상당히 좀 강합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어떤 한 전 대표에 대한 지지 흐름이 뭐 두 자릿수 막 10% 약간 넘을 정도, 이런 정도로 지지율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흐름도
이제 지지층이 그만큼 이탈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많이 다른 환경이죠. 그럼에도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전 대표가 등판을 하면 아마 지지도가 상당히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친윤계에서는 지금 안 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친한계에서는 등판하면 지지도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객관적인 환경 자체는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제 강성 지지층은 김문수 장관을 중심으로 한 흐름이 잡혀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약간 온건 보수 쪽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해가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왔을 때 정확하게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어디로 잡을 거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한 전 대표는 탄핵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쪽으로, 그리고 본인이 어쨌건 현 시점에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자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그 12월 3일 계엄이 선포했을 때 나는 강력하게 그 반대했고 그것을 해제하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그것을 이제 내세우면서 지지층을 모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김문수 전 장관의 정확하게 반대쪽, 이 큰 틀에서 보수 그룹 안에서 김문수 전 장관과는 정확하게 대척점을 형성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면서 중도까지 좀 포괄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중도 그룹, 또 수도권, 또 청년, 이른바 중수청, 여기를 한 전 대표는 집중적인 본인의 공략 타겟으로 보고 지금 움직여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복귀하는 그 일성에서의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그것을 위해서 참모들이 많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담길 내용에 폭발력 있는 이 화제성이 될 만한 내용이 분명히 담길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이슈를 본인이 가져갈 수 있고 본인 중심이 또 이제 화제의 어떤 중심 인물로 떠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메시지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3월 초에 돌아오면서 흐름 자체를 좀 잡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지사, 김문수 장관 등등 다른 이제 이 국민의힘 계열의 대선 주자들로서는 또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과 관련된 이걸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한동훈 전 대표 등판을 시사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내용, 어떤 메시지로 돌아올 것인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